최근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혹시 들으셨나요? 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했다. 워낙 큰 회사고 사실 그렇죠. 조단위 회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업회생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인이 회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그렇죠.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인가되는 데까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청 배경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마치 뭐 부도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회생이랑 파산이랑 혼용하는 분들이 많고 이 기회에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즈인데 굉장히 큰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회사를 잘 끌고 가고 거래처들이나 임금 채권 같은 것도 잘 확보하려고 기업회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네네. 일부 채무를 조정해서 네네. 경영 정상화해서 거래처들이랑 상생을 하기 위해서 네네. 신청하는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산이랑 아까 네. 구별을 좀 했으면 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파산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안 돌아가는 갚을 거죠. 능력이 전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들을 다 청산을 해서 네네. 회사를 이제 끝내는 절차인 거고요. 네. 회생 절차는 일부 채무를 조정해서 지금 벌어들인 수익으로 갚아낼 수 있는 채무들을 추려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경영 정상화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회생 절차의 법적인 중요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네. 기업회생도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채권자나 아니면 회사는 주주가 있잖아요. 네네. 주주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법원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1단계는 신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이 되고 나서 개시 결정이 나죠. 네. 사실 거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원래는 편인데요. 걸리는데 이번 네. 사건에서는 11시간 네. 걸렸습니다. MBK 부회장님이 인터뷰에서 바로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법원에서 나오면서도. 네. 그럼 그만큼 좀 긴급한 그런 게 있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법원에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보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3단계는 관리인 선임 및 조사. 기업의 채무 현황 네. 그리고 자산 규모, 운영을 해서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수익 구조 네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조사할 관리인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기업 대표가 네. 어쨌든 잘 알고 있고 네. 이걸 회생을 해서 또 정상화하려는 그런 의지도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이어가지만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회사 대표가 뭐 횡령이나 배임 이슈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걸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것 네. 때문에 회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4단계는 회생 계획 수립 및 제출. 그렇죠. 개인회생이랑 똑같죠. 현재 계획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이걸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생 계획 인가 나오고 실행까지. 이게 이제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언론사에서는 홈플러스가 워낙 이제 좋은 곳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모펀드에서 홈플러스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팔려고 그랬다. 애시당초에 고용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 그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언론사랑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매장 팔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법원의 이제 관리 감독하에서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어쨌든 이제는 법적 프로세스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사모펀드가 마음대로 뭐 하는 거는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채권자의 이득을 덜 해야 하는지를 네.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워낙 큰 회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네네. 지금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1,400% 이상, 자산 규모의 14배인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차입금이 생겼었는데 네. 그 규모가 2조 7천억 원이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가 나고 있었던 그럼 이제 상황이니까 8,000원씩 갚으면 되잖아요. 충분히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상권이 워낙 맞아요.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이커머스의 파워에 밀려가지고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기가 또 코로나 시기도 맞물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런 거랑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월 28일에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향이 이제 되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생기는 거죠.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벌어서 갚는 방법도 있지만 주를- 빌려서 네. 갚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빌려서 갚는 방법이 불가능해진 거죠. 네, 네.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지가 않고요. 네, 네. 그런 얘기 있어요. 뭐 홈플러스 상품권 못 쓴다 얘기도 아, 다 벌써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가 되지만 네. 일반적인 뭐 협력업체라든지 전부 다 상환 예정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거래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MBK 파트너스의 고위직 그 임원분들이 그 법조인 출신들이 많으신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홈플러스 오늘도 내일도 가보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래대금이나 협력업체 대금들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직원들 월급 나옵니까? 막 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죠. 네네.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직원 급여는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저도 직원 월급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직원 월급은 당연히 지급이 될 걸로 보여요. 사모펀드라는 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면 뭐 어디 뭐 거대 자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업 있는데 사냥꾼이라는 인식이 네. 있죠. 네. 근데 사실 국민연금도 출자하고 사학재단들도 공적 자금들 같이 기관 투자자로서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자 협의를 해서 부채를 조정하는 결국 절차죠. 뭐 은행 쪽이겠죠. 맞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네. 다 상환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금융권들의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원금 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구조 번째는 조정도 아무래도 할 이거는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뭐 인력 조정, 네. 점포 축소 뭐 이런 부분들. 당장의 임금 지급에는 뭐 차질이 없겠지만 점포를 감축하고 네. 뭐 인력을 조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건 M&A로 누가 사가주면 뭐 이마트 같은 데서 사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가지신 분들이 많기는 네, 한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여기서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된다고 하면 네. 충분히 인수하려는 인수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모펀드라는 곳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더 비싼 값에 다시 되팔아서 투자자들한테 더 좋은 이윤이나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거의 10년 전 인수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가 남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인수였다라는 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모펀드 업계에서 10건 중에 9건이 잘 돼도 이렇게 한 건이 잘 안 되면 상당히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MBK 파트너스에서 무리하게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각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매각 많이 시도도 하고. 많이 네. 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시각도 맞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시각 자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달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아무쪼록 뭐 가능하면 잘 이게 풀리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